저희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자료 중에 영어로 인터뷰하셨던 것 중에 특히 이제 연금 나가셨을 때 이 자료들이 이게 지금도 보면 가끔 좀 발견이 돼요. 저희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저희가 다 이거를 아카이브 작업을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록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좀 정리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서 이제 녹화된 건데 그게 영어 인터뷰로 하신 거죠. 네. 근데 그걸 뭐 국내는 당연히 보도가 안 되죠. 당시 이제 독재정부 시절에 연금을 시킬 정도의 상황인데 같은 연금을 시킬 정도는 차단시키겠다는 게 목적인 건데 국내에서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턱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언론은 그 당시 이제 독재 정권에서도 이제 그 막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80년대는 이제 직접 아예 그 카메라를 들고 이런 카메라가 어쨌든 전화 통화, 전화를 통한 인터뷰 이런 것들은 그 자료들이 좀 은근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때는 아예 영어를 진행하시는 것들인 거죠. 결국은 이제 김 대통령께서 그 뭐 일본어 자체는 워낙 능통하신 거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가장 큰 영향이고 특히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중시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여러 자료도 확인되긴 하지만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세력의 입장을 그 미국 주류 사회에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우호적 입장으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역보다는 직접 말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그걸 이끌고 있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얘기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 전달한 것보다는 좀 더 호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중시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중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인사들에게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기가 조금 영어가 조금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능통한 통역을 통해서 전달한 것보다 호소력이 있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말과 표정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판단하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영어를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과오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별로 많지도 않아요. 많은 건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길 만한 것들로서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따로 꼭 집어가지고 일부러 막 질문하고 이러지는 않았었고 87년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고 했지만 꼭 남아야 될 부분으로서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넣으려고 사실 저희도 작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곤혹스럽고 언페어했지만 네. 그래도 내가 대국적 입장에서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는 명분과 그 조건만 되면 양보하려고 했어요. 나머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건 없었고 대신에 본인이 아쉬워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말씀하신 건 있죠. 여러 개 말씀하신 건 있죠. 2000년 이제 그 부시 후보가 되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꿈꾸셨던 남북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뤄낼 수 있는 이 대전환의 결정적인 딱 한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고비를 못 넘고 그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이렇게 해서 계속 끝까지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실패하는 과정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쉬워하실 수밖에 없죠 사실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 보장하고 주고받은 일을 해야 한다. 그 같은 얘기라. 그래서 북한이 핵이 필요 없게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서 핵을 포기하라고 해라. 그럼 또 북한은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북한도 벌어먹고 살게 해주어라. 그런 것이 내 주장인데 94년부터 한 것인데 지금까지 온 거죠. 본인이 이거 민주화 운동하실 때부터 사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과제는 결국은 통일을 위한 거다. 여기 통일은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말씀하신 거고 그분은 어떤 우리의 통일의 과제라는 것이 결국은 민족적인 문제제, 국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이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그 평화 안정 질서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렇게 항상 그 염두에 두셨던 거여가지고 이런 거대한 비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정치를 하셨을 때부터 꿈꾸오셨고 이 험난한 민주화 과정을 이렇게 그 투쟁을 이렇게 하셨던 것도 결국 이걸 하기 위한. 근데 외교는 결국은 대통령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관 외교로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을 조금 확대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외교는
궁극적으로 본인이 끝내 본인이 하겠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저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다시 판단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문제, 남북관계 문제 이거를 그랜드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리더십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인물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봤을 때는 자기 외에 있는가? 저는 사실 거기에 가장 이번에 정계 복귀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때가 이제 94년도 제네바 합의 통해서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완전 그 북미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던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김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통찰력이기도 한데 북한과의 미국과의 그러니까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우호적일 수 없다고 이분은 보신 거였어요. 이거는 이분이 굉장히 선견지명의 해안이거든요. 90년대도 그렇고 이분은 특히 81년도 옥중서신에 쓰실 때도 81년이면 그들은 중국이 이제 미국과 수교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뭐 경제로 뭐 형편없을 때고 아무도 중국 위협론이라는 걸 제기하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국은 근본적으로 중화 대국을 지향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근대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중화 대국을 지향할 것이다. 이런 식의 통찰력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한 선견지명 보여주신 바가 있었죠. 그래서 90년대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의 이제 미중 우호,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가 되고 미중 우호 관계가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때 우리가 바로 이제 평화 통일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하는 거지. 만약 이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국제 정세가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 영영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이제 분단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어떤 이제 군사적 위기, 남북 간의 어떤 공동 발전하는 길을 영영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희망과 어떤 이제 어떻게 비관적 전망을 동시에 내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빨리 이 이제 그 탈냉전의 기운 속에 탈냉전의 어떤 상황, 미국과 중국이 이 우호 관계에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빨리 북한의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이제 중국과 일본 이런 질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 거기에 있는 게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정계 복귀를 하신 것도 사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사실 봐요. 구슬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가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딴 데 한 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5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대통령은 2006년부터 하게 된 건데, 대통령께서는 기록의 중요성 이것들을 너무나 명확히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이제 바로 이해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저희가 또 설명 그 당시 했을 때는 이런 영상 자료가 지금이야 이제 조금 다 이렇게 크게 그 인식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TV에도 해당되잖아요. 하고 영화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리시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딱 그때 그 기억나는 거는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나를 소재로 한 영화를 얼마나 몇 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은 몇 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바로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이건 해야겠다고. 그래서 영상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재임 때도 사실은 문화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 한류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한류의 기원이신 거고,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문화 관련된 좀 글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정말 탁월할 정도로 이 문화에 대한 인식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90년대부터도 앞으로의 시대는 영상 콘텐츠 시대가 될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딱 이유에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지식 정보와 문화를 함께 항상 이렇게 양대축으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문화에서도 이제 영상 콘텐츠, 특히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TV에 관련된 거라든지 영화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항상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본인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 맞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가 맞물리는 게 지금 어떤 유튜브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걸 테고 본인이 만드신 이 이제 이게 구술 자료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 단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본인이 바로 동의하시고 본인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연세 그러니까 되게 많으신 분이시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다 혹시 감각도 세련되시고 되게 선진적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하셨을 때 뭐 삼김 퇴진론 나오고 삼김 뭐 퇴진 뭐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하셨을 때 이 대응하시는 논리가 그 약간 유머 섞인 말씀이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감각에 이게 노쇠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렇게 노회하게 맞받아치면서 나는 뭐 나이가 많긴 하더라도 그 인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지금 젊은 사람들 못지않다 이렇게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딱 아까 말씀 문화권 이 자료에 대한 거를 이해하셨을 때 바로 드러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신선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총찰력 있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던 거고, 거기는 그 기반은 그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지식 정보와 기술과 이 문화 콘텐츠를 강조했던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한류의 어떤 융성, 한류의 붐 이런 걸 만들어냈던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냈던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는 저희 구술할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창조력을 민주주의, 이 역동적인 민주화의 힘을 통해 굉장히 강조를 하신 바가 있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문화적인 저력, 특히 현대의 우리 그 문화적 저력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쭉 언급하시면서도 현대에 와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피나는 어떤 이런 노력과 굴하지 않는 어떤 이제 이런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정신 속에서 되게 역동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그 과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께서는 어떤 문화적 창조력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이제 그 한류 문화 융성의 하나의 이제 그 정신적인 기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그 문화적 정책으로 하셨던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 어떤 문화적인 저력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노벨 문학상 받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그 한국 현대사의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을 문화적인 어떤 창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시켜낸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의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부분인 거고, 이런 것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되게 많이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작업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결국은 문화에 대한 이분의 인식 이런 것들이 콘텐츠 기획을 했을 때도 바로 그냥 수긍하시고 응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영상 기록 갖고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해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분의 어떤 이제 선진적이면서도 문화를 되게 중시하고 또 기록을 중시하시는 것들을 중시하시는 어떤 본인의 어떤 해안과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책은 이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가서입니다. 그 평가서의 목적은 이제 우선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성공한 정치가라는 걸로 간 거고요. 거기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분이 했던 모든 정치적인 역정의 이 결과물들을 생각했던 이제 민주주의 인권,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 여러 이제 주제별로 다 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그 첫 번째 결과, 뭐 종합적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한 이유는 뭐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사실 객관적 진단이라서 판단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선 제가 앞에 서문에서 적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그러니까 굉장한 큰 영향을 준 인물이지만, 우선 너무 저평가 받고 있죠. 저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무평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낮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분의 평가가 왜곡된 평가가 그대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이런 식의 또 잘못된 현상의 고착화를 낳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된다고 좀 판단을 해서, 이분의 어떤 이제 성과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한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컨셉으로 충분히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판단하에,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주장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냥 선전선동에 불과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딱 보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 역할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행,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의 과정이 얼마큼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분이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전략을 내었던지를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쭉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정교한 과정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분이 뭐 고생을 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녹여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지력과 전략과 용기와 어떤 이런 신념 이런 분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동하는 양심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 갖고 있는 이 그 민주화운동 시기에 이분의 어떤 현실 진단과 이렇게 전략적인 파고, 이거 간단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민족 세력들이 처한 위치, 여기서 어떤 이제 그러면 선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무슨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굉장히 전략적 사고들이 다 녹아져 있는 이 표현들인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선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선 평가가 안 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저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 책에 그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많이 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 대한 철저한 그 고증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난 결과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석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미주를 그러니까 각주를 달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미주로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책에 엄청나게 달려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해서 이건 철저하게 그 객관적인 연구를 통한 거다. 그 연구의 결과가 성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이 책에 대한 설명만 하더라도 한 뭐 몇 시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정치가라는 이제 규정을 해석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민주화 운동 과정, 외교 과정, 뭐 경제 분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정에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방면을 거쳐서 다 하나씩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분석할 건 다 분석하고 이걸 거시적 해석을 이제 해가 통해서 보여줬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인물이 해왔던 것들을 봐라. 이걸 보면은 이게 과연 그러면 성공이라는 어떤 대통령이라는 그 규정이 과연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땐 누구든 동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게 된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전략적인 목적을 본다면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너무 저평가된 측면 자체는 이 인물을 대변했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단순 지식인이 아니고 결국 정치적인 어떤 동원을 통해서 합심을 통해서 뭔가 해서 해온 그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변하는 그 세력의 어떤 입장과 그것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일종의 해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김대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대한 일종의 이제 뭐 그런 지금 그러니까 제재를 찾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어떤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고 좀 더 현실 정치적인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민주 진보 진영의 이분이 사실상 가장 태두격이 되는 인물인 거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그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부분 대통령이 사실 거의 없죠. 우선 그러니까 개인적 불행한 대통령도 너무 많고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평가 자체는 굉장히 낯설어요. 정치 전반으로 본다면 오히려 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태반일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건 김대중 대통령 개인도 있지만은 아니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전반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 의식을 환기하는 목적도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딱 해서 한 거지만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빼놓고 보면 이분은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냐면 이분이 성공한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대통령이 있는 거다.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였었죠. 뭐 다방면에 걸친 어떤 이제 우리의 그 정치 문화, 정치 담론에 뿌리박혀 있는 뭐 되게 뭐 통념화되어 있는 실패한 대통령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 자체를 좀 이제 의도한 뭐 그런 어떤 목적이 깔려 있는 거죠. 네. 학자로서 또 김대중 대통령 연구 자료를 이제 계속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라는 책에서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저평가를 받고 있는가의 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분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많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특히 이제 이런 방송도 이제 해주시는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옛날에는 사실 조금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인데 그러면서 되게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사인과 이제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김대중 기록물, 뭐 사진, 문헌, 특히 음성, 동영상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실 좀 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진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기록과 자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이제 그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은 정말 연구할 주제가 많죠. 이제 연구자로서 또 김대중 기록물에 대한 뭐 어쨌든 제가 뭐 제일 많이 받고 많이 다루고 계속 또 해야 될 입장에서 그런 계통 쪽에서 이제 미력에 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뭐 각오와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